뭐가 떨어지냐면 친정 갔다 저 사돈 도정이 갈 때 저 친정에 좀 데리고 와서 며칠 쉬게 해라.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제일 기다린 동생. 제일 기다린 동생이었다고 하세요. 수완이 아주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백범의 최측근이 되셨고, 뭐 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많이 갈리죠. 백범의 최측근으로 백범을 충실히 보좌했다는 것과 일종의 뭐 백범한테도 인해장막이라며 인해장막, 뭐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뭐 역시 백범을 아주 아주 최측근에서 보좌했고 한국전쟁 때 납북되셨습니다. 저분 그 가족들이 지금 남아 계신데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조금 내왕이 있었는데 저는 직접 인사를 하지 못했고 촌수 따지면 한 뭐 8촌 정도쯤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곡사예요. 백범이 탈옥해갖고 숨어 지내던 자리죠. 이 마곡사를 제가 어저께 갔다 왔습니다. 어저께 공주의 강연을 가서 갔다 왔는데 거기가 공주 옆에 유구란 데가 있죠. 유구 마곡해서 거기가 옛날 십승지, 그러니까 탱지지 같은 데 나오는 전란이 있으면은 피난 가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산골인 거죠. 교통이 불편한. 뭐 옛날에 다 걸어 다닌다 하더라도 길이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외진 곳이라서 피난 가기 좋은 곳. 피난 가기 좋다는 건 뭐 도망가기도 좋은 곳이었겠죠. 그래서 저기 들어서 이제 숙녀 생활을 이감했습니다. 단풍이든 마곡사인데 참 아름답죠. 예. 어저께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이게 연단이 뭐냐면은 백범 선생 70주기 추모 제의를 지내기 위해서 그 준비를 거창하게 하고 있어요. 요 하나하나가 다 백범의 휘호입니다. 휘호를 갖다 썼고, 그늘막을 친 거에도 휘호를 써놨고, 이제 이런데, 백범 스님의 원종 스님이에요. 이 동그라미 원자에다가 마루정자 써서 원종 스님인데 70주기 추모 다계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틀어놓은 거 보고 정말 우리 세상 좋아졌다. 이제 선배가 바로 마곡사 아래 사시고 마곡사 바로 밑에 있는 학교에서 지역 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한 건데 강연하기 전에 조금 이제 형님 마곡사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해갖고 이제 올라가서인데 마침 이제 이 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했겠습니까? 이게 평양에서 한 연설이거든요. 이 밑에 보면은 김일성, 김두봉, 박헌영, 홍명희 이런 사람들이 쫙 나오니까 옛날 같으면은 잡혀가는 얘기인데 저거 들어서 야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고 왔습니다. 백범 선생 이제 휘호들을 쫙 써놨고 제가 휘호를 정리한다 하면서 잊어버렸네요. 휘호를 잊어버렸는데 인터넷에서 백범 휘호 해보면 좋은 글씨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범이 기거하던 곳을 백범당이라고 이름을 백범당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백범 선생 모습을 사진으로 세워놨습니다. 백범이 이제 그러고 탈옥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사건이 흐지부지 되고 난 다음에 이 고향 안악 근처에서 뭐 애국개몽 운동에 종사하다가 이 백오인 사건, 신민회 사건이라고 하죠. 신민회라는 게 뭐 이혜영 선생이랑 해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망명을 한, 그러니까 1905년 울산 늑역 이후에 만들어진 최대의 비밀 결사죠. 그래서 비밀 결사도 여기에 있었던 분들이 대거 망명을 해서 이 신흥무관학교, 경학사 등을 세우는 건데 이제 국내에 남아 있었던 분들이 떼거지로 몇 명이 105인이 걸려들었다고 해서 그게 105인 사건입니다. 백범 선생도 이때 걸려들어가요. 이때 걸려들어가서 징역을 살고 나와서 국내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아마 105인 사건 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황해도 장현에서 광진학교 교사로 잠시 근무하셨습니다. 이제 상해도 망명을 했는데 이게 상해의 조계지 표시예요.
그래서 여기가 공동조개고 여기가 불조개, 프랑스조개인데 아마 영화 암살에서 보면은 프랑스조개 사진 나오죠. 거기 뭐 호텔에 이 하웨이 피스톨하고 안호균, 그러니까 하정우와 전지현이 처음 만나서 그 뭐 프랑스 경찰이 들어서 왔다는 게 프랑스 조개고 공동 조개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일본 경찰들이 들어갔는데 이 프랑스 조개 이쪽에는 그 잘 못 들어와서, 그러니까 못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임시정부 초창기의 백범 선생 모습입니다. 이게 코스염을 멋있게 길렀네요. 그러니까 이때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잠시 했고, 근데 의정원 의원이라는 거는 초창기 의정원 의원은 진짜 뭐 며칠 안 하는 거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의정원 의원인데 며칠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아마도 할아버지가 2회였나 1회였나, 하여튼 이회용 선생이 빠질 때 같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회용 선생 뭐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좀 전해지는 얘기는 이제 좀 자기 다툼 같은 거, 뭐 거기에 젊은 아마 의정원 의원 중에서는 거의 최연소급이었을 텐데, 뭐 20살, 우리 양력으로 1898년생이시니까 뭐 22살이니까 뭐 아주 어린 나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뭐 선배들이 이럴 줄 몰랐다 하고 이제 비분 관계에서 울면서 연설하고 이제 떠나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백범 선생도 의정원 의원을 하다가 그 유명한 얘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어. 그래서 이제 뭐 문지기 비슷한 경무국장 역할을 맡게 됐죠. 근데 경무국장이란 일종의 뭐랄까 독립운동 진영의 군기반장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백범의 또 백범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 저 시절에 백범한테 주어 터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목숨을 잃은 분 김립 선생 얘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진영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의 조사에서 기소하고 재판 과정을 해서 이제 징역도 살려고 하는데, 자, 독립운동 진영에 감옥 있어요? 밀정해 보니까 이제 안옥이는 감옥에 있었던 걸 이제 꺼내주는 장면도 나오는데, 뭐 잠시 하는 건 있겠지만 영구적인 감옥 같은 거 그렇게 신체형으로 몇 년씩 가두는 감옥은 없겠죠. 잠시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일시 감금하는 장소 정도겠죠. 크게 보면은 처벌이 심하면 죽이는 거고 아니면 봐주는 거죠. 봐줄 때 패는 경우가 있죠. 죽도록 패는 거와 몇 대 패는 거 있지만, 저는 패는 거는 봐주는 거에 속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목숨을 뺏는 겁니다. 특히 어떤 동지를 밀고 있다든가 뭐 하는 그런 결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우리 왜 육형제 이석영 선생 있잖아요. 이회영 선생의 형님. 그분이 진짜 굶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왜 굶어 돌아가셨냐? 큰아들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하여튼 의문의 죽음을 당하셨고, 작은아들은 이회영 선생의, 그러니까 난 이분이 배신자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석영 선생의 작은 아드님을 통해서 이혜영 선생의 행적이 노출됐고, 그걸로 이혜영 선생이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책임을 물어서 하여튼 이분이 잘못되셨어요. 그 바람에 이석영 선생은 진짜 굶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뭐 우리 독립운동 진영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성격 했으니까 거기서 보면은 밀정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그 정정화 할머니 있죠. 그러니까 우리 김가진 선생의 며느님. 그 정정화 할머니가 중국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게 그 젊은 여성이 홀몸으로 중국으로 간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친정에서 팔촌 오빠, 팔촌인가 육촌인가 그를 그 딸려 보냈는데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이에요. 그랬더니 백범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서 저거 경찰 출신인데 하고서 조사해갖고 밀정으로 처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백범한테 처단당한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분명한 밀정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 시기 어때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영어로 표현한다면 better safe than sorry.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낫다. 그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그 처단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시절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때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안창호 선생이고, 여기 그러니까 백범은 초창기에 보면 앞줄 멤버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요 독립선언서나 뭐 그런데 서명을 할 그런 위상까지는 안 올라간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제 임시정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켜낸 걸로 점점 올라가죠. 이제 백범한테 그 살해당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김립. 여기가 이동휘 선생. 그리고 여기가 북으로 간 한글학자 이극노. 그러니까 왜 이번에 말모이라고 영화 나왔었죠. 그 말모이에서 윤계상 씨가 그 배역을 맡은 그 실제 모델입니다. 뭐 영화는 너무 좀 이상한, 그냥 사실대로만 보여줘도 좋을 텐데 너무 이상하게 뭐 충격전까지 벌어지는 그렇게 됐지만, 그 주인공인 이극노 선생이고, 여기가 레닌한테 찾아갔던 박진순.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지 미상이고, 이 사람이 계봉우, 뒤바보라는 이름으로 저 독립운동 관련 그 여러 저서를 남긴 계봉우고, 여기가 조선공산당 그 3차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를 지낸 김철수예요. 이분이 김립이라는 분인데 국무원 비서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임시정부의 총무처장관 격인 총무처장 격인 역할을 하던 그 중요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분 이름이 김립인데, 이분하고 결혼 형제를 맺었던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허헌. 김립과 허헌. 뭐 짚히는 바 없으세요? 이름을 따면 이펀 아니에요, 이펀.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게 아마 명천 한 고향뿐이고, 김립 선생이 헌 선생보다 나이가 좀 몇 살 위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김립이 됐고, 그러니까 허헌이 됐고, 이제 그런 사이였는데, 왜냐면은 레닌이 여기 이 사진은 없습니다만 한형권이라는 그 분한테, 그러니까 한인사회당 대표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임시정부에서는 야이씨 그게 임시정부 자금이다. 아니다. 이거는 한인사회당 자금이다. 한인사회당이 주관이 돼서 놀면 된다 하는데, 임시정부 쪽으로 돈이 많이 안 왔죠. 그리고 그 돈을 한인사회당이 쓸 때다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쓰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뭐 누수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었겠죠. 전혀 없었다고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김립 선생이 무슨 뭐 그걸 갖다가 개인이 착복했다거나 축제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한 거금이었습니다. 지금 뭐 화폐같이 모르지만 수백억, 어쩌면은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수십억이다 수백억이다 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천억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폐 가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60만 루블이라고 하는 큰 거금을 그 레닌이 줬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여러 운동들이 퍼져나가는데, 그게 이제 임시정부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 이 김립이 떼어먹었다. 그래갖고 이 백범 밑에 있었던 청년 2명, 노종균과 이분은 오면직이라는 분인데, 또 이 두 분이 그 김립을 살해한 겁니다. 살해했어요. 아주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이 두 분은 또 두 분대로 계속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세요.
미결 사상, 그 노정규는 미결 사상범이 그 하여튼 감옥 안에서 뇌일혈로 돌아가셨다. 이거 아마 고문 후유증일 걸로 의심이 됩니다. 오면직은 또 독립운동 뭐 하다가 사형을 당하셨고 일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참 이 돌아가신 분도 5회로 돌아가셨지만 훌륭한 독립운동가였고 이분들도 또 끝까지 평생을 독립운동을 계속하셨던 분들인데 독립운동계에서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백범 선생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그 이후에 어떤 행적으로서 좀 과를 덮었다고나 할까. 김립 선생의 유가족이나 관련자들 입장에서는 뭐 백범 선생 용서라든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독립운동사 과정에서 있었던 큰 여러 가지 비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범 선생은 상당히 그 보수적인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승만하고 갈라졌지만 초기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의 가장 결정적인 옹호자가 백범이에요. 그 이승만이 그 난리를 치면서도 대통령직을 몇 년을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백범이 충실하게 이승만을 옹위했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레벨이 이제 한참 안 맞았죠. 이승만이 훨씬 유명한 인물이고 백범도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러니까 급이 달랐죠.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나눠져서 아주 그 경륜을 벌여 있는데 그 중에서 현상유지파가 김구고 이 회의가 전혀 결말을 못 했고 그리고 이 회의 자체가 레닌이 보낸 돈 갖고 유지가 된 거죠. 아니야, 그건 무슨 수로 독립운동가들을 몇십 명을 여기저기에서 다 모아갖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먹고 자고 뭐 한 게 어디서 돈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쓰인 돈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결국은 김구가 경무국을 동원해서 해산시켜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임시정부가 가장 바닥을 치는 시기. 그러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는 임시정부를 정부라는 이름을 가진 독립운동 단체죠. 저기까지만 해도 일정한 대표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마비가 됐다 하더라도 대표성이 있으니까 임시정부를 개조하자고 하거나 아니라 임시정부가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